오늘은 지금 지난주에 또 미국 증시 안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기업 5개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거의 트럼프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조선도 그렇고 에너지 관련한 뭐 오늘 강관도 그랬고 뭐 피팅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트럼프와 관련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강했었는데 미국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강한 종목들 대부분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유나이티드 렌탈스라는 기업 가지고 왔고 두 번째가 타르가 리소시스. 천연가스 관련 미드스트림 관련한 기업들은 이전부터 굉장히 여러 번 좀 말씀을 드려왔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타르가이기도 했었습니다. 여기 또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디어, 그러니까 존 디어로 많이 알고 있는 기업이죠. 네, 디어 그리고 캐터필러, 기계 관련한 종목들, 건설기계, 농기계 관련한 종목군들도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앨리슨 트랜스미션 홀딩스라는 종목도 같이 조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대부분이 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한 그런 기대감들을 좀 함께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나이티드 렌탈스라는 기업은 장비 렌탈해주는 회사입니다. 네, 세계 최대의 장비 렌탈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우상향을 쭉 하다가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좀 밀렸었어요. 그러면서 좀 최근에 좀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인데 북미 쪽에서 주로 매출을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미국이랑 캐나다 쪽에서 매출 내고 있고 북미에서는 점유율 17%로 1등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빌려주는 회사인 거죠. 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장비를 빌려주냐? 건설이랑 산업 장비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뭐 일반 산업이나 상업 건설, 주택 건설 시장 이런 데서 사용되는 모든 장비들을 좀 빌려주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22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계 시장 수익의 31%를 이제 북미 지역에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건설 장비 임대 산업에서. 네, 그래서 이 북미 쪽에서 1등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이제 상당한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북미 지역이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건설 장비 시장에서도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북미 쪽에서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들이 유나이티드 렌탈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그런 어떤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 시장 수익의 31%나 차지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캐나다 이민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었대요. 네, 그러면서 이민자들을 받기 위한 인프라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거에 따른 성장이 좀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가장 최근에 좀 주가에 동력이 됐었던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경쟁사 중에 H&E 이퀴먼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티커명은 HES라는 회사인데 이때 그 이 H&E 이퀴먼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최근이죠. 1월 14일이니까 지난주네요. 네, 지난주에 48억 달러의 인수를 발표를 했고요. 경쟁사를 인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 경쟁사의 북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점유율을 이 유나이티드 렌탈스가 다 가져갈 수도 있겠다,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올랐고요. 그리고 H&E 이퀴먼트도 이제 상장사거든요. 근데 이 인수 발표가 되고 나서 100%인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왔던 최근에도 그 급등세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북미 건설이라던가 인프라 장비 임대 시장을 좀 재편하는 목표를 제시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고 유나이티드 렌탈스가 좀 그 M&A를 되게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좀 작은 기업들이 있죠. 작은 이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 M&A 해가지고 점점 점유율 넓혀 나가고 산업에서 영향력을 좀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일환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노후 인프라 교체 투자라던가 에너지 전환, 제조업 리슈어링 등의 중장기적인 추세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들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미국에서 리슈어링 계속 하고 있죠. 이거는 뭐 트럼프 1기 때도 했었고 그리고 뭐 바이든 때도 했었고 지금 트럼프 2기 때도 마찬가지로 또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수혜는 계속 좀 장기화될 걸로 기대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3분기 총 매출이 약 40억 달러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 렌탈 매출이 35억 달러였대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증가를 기록을 했고 조정 에비타랑 EPS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는 것들도 견고한 재무 상태를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제너럴 렌탈이랑 스페셜리티가 있거든요. 근데 스페셜리티가 한 27% 정도 비중으로 판매 매출이 나고 있는데 이게 특수 렌탈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렌탈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뭐 건설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특수 렌탈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전력이랑 냉난방 시스템 있죠. 네, 그 관련한 렌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특히 뭐 엄청나게 큰 대형 건물이라던가 데이터 센터 이쪽들에 들어가는 뭐 전력 공급이라던가 뭐 냉난방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장비들을 또 대여해 주는 거를 요 스페셜리티라고 좀 얘기를 하면 특수 렌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임시 발전기라던가 변압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그런 산업도 같이 하고 있어요. 워낙에 그 지금 뭐 변압기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수 렌탈 요게 최근에 좀 성장세가 그래도 꽤 있어서 같이 일반 렌탈하고 특수 렌탈하고 함께 좀 커가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고 매출이나 이런 것들도 잘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 로버트 쪽에서 얘기를 한 것도 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 인수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특수 렌탈 중에 그 변압기랑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렸고 가스나 에너지 관련해서 투자 진행이 되잖아요. 뭐 가스나 천연가스나 뭐 석유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될 때도 관련해서 좀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온갖 모든 산업에서 좀 통용되는 인프라 대규모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 진행이 될 때 함께 좀 커가는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뭐 정부나 공공기관 뭐 이런 쪽에서는 재난 복구하거나 이럴 때도 같이 좀 수요가 있어서 최근에 좀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따른 수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기대감들이 좀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타르가 리소시스라는 기업인데 타르가는 미드스트림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에너지 기업이고요. 천연가스랑 천연가스 액체 수집하고 처리하고 저장하고 운송하는 그런 사업까지 다 좀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 LPG도 같이 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미안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 증가로 인한 수혜 전망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페르미안 지역이 그 미국 안에서 최대 규모로 그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지역에서 최대 규모의 이제 천연가스 수집이랑 처리 인프라를 이 기업이 보유를 하고 있어서 페르미안 지역에서 천연가스의 어떤 수송량, 시추 공수가 늘어나고 그러면은 같이 좀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년까지 데이터 센터랑 석탄, 가스 전환으로 인해서 일일 80억 입방피트의 천연가스 수요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을 한다라고 타르가 쪽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여전히 좀 강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가스에 대한 수요 계속 지속이 될 거고 그러면서 뭐 생산량도 늘어날 거고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앞서서 뭐 여러 이건희 대표님도 그렇고 뭐 하창환 본부장님도 그렇고 계속 언급을 해주셨던 뭐 에너지, 뭐 비상사태 선언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 다 좀 공통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80억 입방피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은 현재 미국 소비량의 한 80% 정도 해당을 합니다. 지금 미국이 한 일일 소비량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천연가스 일일 소비량이 한 90에서 100억 입방피트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80억 입방피트가 2035년엔 증가할 걸로 보고 있으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한다라는 얘기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전 세계 비중으로 하면 아마 20%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있어서 이 미드스트림 기업들은 같이 함께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구조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도 계속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가지고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런 트럼프 이슈로
문제로 인해서 좀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였었거든요. 단기적으로 시세가 한번 이렇게 빵 올라왔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좀 진정하고 좀 조정받고 다시 한번 좀 시세 주면서 다시 신고가를 형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트럼프 2기 천연가스 생산량 확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한다라는 것들. 그리고 물량 중에 90%가 수수료 기반 계약이고 최소 수수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했을 때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 수수료, 그 기본적으로 뭐라고 하죠? 하단이 정해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앞으로 제가 맨날 그 천연가스 했을 때 미드스트림 기업들을 계속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뭐 업스트림도 아니고 다운스트림도 아니고 미드스트림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산량이 늘어나면은 가격은 하락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조금 뭐 겨울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 변동성이 있어도 길게 봤을 때는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할 텐데 그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생산량이 늘어나고 수송량이 늘어나면 수혜를 받는 그런 구조가 미드스트림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 방어가 되는 그런 기업들인 거죠. 그래서 타르가도 그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초에 그 계약을 수수료 이제 최소 수수료 조항 이런 게 있어가지고 하락 영향에서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성을 좀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적이 별로 좋지는 못했어요. 매출액이 좀 감소를 했는데 다시 올해부터는 좀 회복세, 그리고 정상화가 진행이 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천연가스 생산량 증대에 따른 수익성 강화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어 같은 경우에는 존디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농기계 브랜드입니다. 농기계랑 중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고 주로 농기계 쪽에서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미국의 농기계 시장 점유율이 60%고요. 북미 쪽에서는 농기계 시장 점유율 80%, 전 세계에서는 32%로 다 각자 1등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분기 매출액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좀 시세가 썼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시세가 나왔던 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고요. 4분기 매출액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전년 대비해서 27%나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2%나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반토막이 났고요. 원인은 전방 수요가 부진하고 출하량이 감소했던 것들. 그러니까 농기계 쪽에 대한 수요가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네, 농기계 수요가 사실 살아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북미 쪽에서는 뭐 농기계, 뭐 농업에 대한 어떤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뭐 강하게 진행이 된다기보다 는 실질적으로 건설 장비라던가 그리고 중장비 이쪽들에 대한 수혜가 오히려 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지 농기계 쪽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강하게 올라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간이었었죠. 네, 그리고 스마트 산업 전략을 통해서 자율주행 트랙터 요거 첨단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이쪽에도 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번에 올해에도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다라고 디어 쪽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바클레이즈가 얘기를 한 게 최근에 좀 주가가 조정이 나왔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존 디어를 타깃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관세 얘기를 했었는데 존 디어한테 200%의 무역 관세를 매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존 디어가 그 일부 모델, 몇몇 모델을 멕시코로 이전해가지고 멕시코에서 생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트럼프는 다 미국에서 생산을 해라라고 하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리쇼어링을 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빠져나가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 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서 200% 이제 그 관세를 매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부과가 될지 안 될지는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는 하죠. 네, 그래서 바클레이즈에서도 이 트럼프의 디어에 대한 수입 관세 언급이 미국의 제조업 산업 전반에 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수입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당연히 디어한테는 이게 다른 나라에서 생산해서 가지고 오면 당연히 좋지 않겠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어떤 가격이 상승하는 효과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수익성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뭐 트럼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뭐 점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생각보다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가 해소되는 것들, 너무 과하게 우려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함께 좀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FTC에서 이제 디어를 제소를 했는데, 최근에 제소한 이유는 그거였어요. 너무 독점하고 있다,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수리 쪽에서 독점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농부들이 이 공인 딜러 네트워크를 이제 이 디어의 공인 딜러 네트워크에 의존하도록 너무 독점을 하고 있고, 불공정으로 그렇게 좀 어떤 불공정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뭐 이러면서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 독점으로 비용을 높였다라는 이유로 디어를 좀 제소를 했고요. 뭐 요거는 뭐 사실 뭐 리스크 요인이긴 한데, 뭐 그렇게 큰 주가에 뭐 어떤 크게 주가를 뭐 이렇게 흔들 만한, 추세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리스크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좀 미국 시장 안에서 독점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최근에 캐터필러랑도 이슈가 있었는데, 도로 건설 기술을 둘러싼 분쟁에서 캐터필러랑 싸우고 있었는데 이번에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29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아서 이제 디어가 이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에서 거의 북미 쪽 매출이 많이 나고 있는 기업, 근데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회복을 완전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어서 뭐 주가상의 어떤 메리트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캐터필러인데, 캐터필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주가가 그렇게 크게 뭐 어떤 뭐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거나 그렇지는 못해요. 근데 좀 다시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 중장비 제조업체죠. 많이들 알고 계시는 기업일 텐데, 건설이랑 광산 장비, 디젤이랑 천연가스 엔진, 산업용 가스 터빈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뭐 가스 터빈 관련한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중장비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다각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기는 합니다만, 건설 쪽에 대한 노출도가 상당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 상당히 많이 좀 받고 있죠. 일단 전 세계 건설기계 시장에서 약 16.8% 점유율 가져가고 있어서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국 시장이 되게 중요해요, 캐터필러도. 그래서 중국의 굴착기 내수 판매량, 요게 증가하냐 감소하냐 요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어떤 뭐 현대건설기계라던가 그리고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기업들도 함께 좀 영향을 받는데, 최근에 중국의 굴착기 내수 판매량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2024년 10만 593대로 발표가 됐고, 작년 대비해서 10%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11.7%나 증가한 수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수의 굴착기 판매량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그동안에 워낙에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었고, 그리고 내수가 또 워낙에 안 좋았고, 그냥 그 중국 내부적으로 그냥 안 좋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굴착기 판매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런 캐터필러 같은 기업들은 판매도 안 되고, 뭐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고 인프라코어도 비슷하고, 네,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기대할 만한 여지들이 조금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것도 확실하게 좀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어떤 내수부양책, 이번에 3월달에 양회 있죠. 양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어떤 수치로 이제 어디에다가 자금 지원을 해주고 어느 정도의 어떤 소비를 좀 개선시킬지, 네, 이런 쪽으로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한 최소한 반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그리고 이제 내수를 좀 부양을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좀 이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올해 한 중반 정도는 돼야 그래야 실질적인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캐터필러는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의 어떤 내수 판매량이나 내수 그 부동산 경기가 좀 회복되는지 여부,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캐터필러의 주가 상당히 좀 방향성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중국의 어떤 이슈들 때문에 뭐 시티 리서치에서도 이번에 트럭이랑 농업, 건설의 미국 핵심 기계 시장이 2025년에 바닥을 칠 것 같다.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바닥을 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중국도 중국인데 미국도 뭐 내부적으로 그렇게 좋지는 못한 상황이잖아요. 워낙에 지금 뭐 제조업도 투자가 좀
뒤로 지연이 되고 있고 건설 경기도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캐터필러도 미국 내부 판매량이 별로 안 좋았었는데 이게 바닥을 지나가고 있고 올해 바닥이 될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실적도 바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는 시기는 내년 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는 바닥을 통과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전히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뭐 중국에서의 어떤 내부 지표라던가 아니면 미국에서의 어떤 뭐 투자가 집행되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아니면 뭐 개별적인 실적이라던가 네, 이런 것들이 한번 확인이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긴 시계열로 본다라고 하면은 나쁘지는 않겠죠. 네. 근데 더 좋은 투자처들이 있어가지고 좀 지금은 좀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매출단에서도 2023년도를 피크로 해서 2024년도 작년 올해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순이익이나 이런 것들도 올해 아마 좀 별로는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보는 네, 그런 곳들도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앨리슨 트랜스미션 홀딩스라는 기업인데 이것도 이전에 한번 좀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인 것 같아요, 옛날에. 네, 근데 뭐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죠.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동차 부품 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주고 상용차랑 방위 차량용 전자동 변속기 전기 추진 시스템을 설계하고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업용 차량이에요, 상업용 차량. 상업용 차량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이제 그 트럭 있죠. 원자재 옮기는 트럭 뭐 이런 것들 그 상업용으로 이용이 되는 트럭 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원자재 옮기는 트럭 아니면은 버스라던가 뭐 트램 막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그런 것들에 사용되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변속기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좀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거는 대형 상용차 그러니까 클래스 8이라고 하는데 여기랑 중형 트럭 쪽에서 강력한 수요가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상용차 시장이 요즘에 되게 고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화물 운송이라던가 물류 이런 것들이 계속 좀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서 대형 트럭 쪽 그리고 중형 트럭 쪽 이쪽에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 거죠. 네, 그 클래스 8, 그러니까 대형 상용차라고 하면은 그 물류 회사에서 물류를 운송하는 트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량 화물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대형 트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건설 현장이라던가 아니면 도심에서 물류 그 운송시킬 때 그럴 때 사용되는 그런 트럭 조금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트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이유는 뭐 인프라 투자 확대를 하면서 원자재 옮기는 트럭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뚝딱뚝딱 뭐 부수고 아니면 새롭게 짓고 이럴 때마다 함께 좀 수혜를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건축자재 운반이라던가 건설 장비 운송 이런 것들로 인해서 대형 트럭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이랑 에너지 사업, 석유나 가스가 회복되면서 원자재랑 장비 운송을 위한 트럭 수요도 증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들과 어느 정도 그 산업에서는 맥락을 함께하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드스트림 기업들, 뭐 최근에 인프라 투자 수혜를 받는 그런 기업들 상승이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투자가 가속화되면서 함께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들이라고 좀 해석을 해야겠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는 프랑스 대중교통 업체인 2TMC인가요? 앨리슨의 9단 전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나비고 기가 시내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어쩌고 하는데 이게 유럽에서 좀 점유율을 확장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어서 한번 집어넣어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매출 꾸준히 늘어나고 순이익이나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EPS도 두 자릿수로 증가를 하고 있는 나름 좀 잘 영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매출단도 좋고 그리고 뭐 그 포트폴리오도 좀 다각화돼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상당히 좀 가치주적인 측면에서는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기업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뭐 미국 증시 안에서도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트럼프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기업들이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사실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고 이 구조적인 어떤 투자가 갑자기 뭐
턴한다거나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방향성 자체는 계속 갈 걸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어서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안녕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복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